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1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러면 이번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는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매일 기자들과 만났죠. 기자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MBC의 허위 가장 보도 발언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또 스태핑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언론, 좌편향된 언론에 상당한 실망감, 불쾌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죠. 취임 100일 때 한번 기자회견을 하고 1주년, 취임 1주년, 뭐 이런 때 또 신년, 작년 신년 이럴 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후속 조치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이슈 대통령실 민심수석 이렇게 해서 용산 특검 거부권 후속 조치 고심 신년 기자회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의 거부권 제2요구권이죠.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대통령실이 지금 민심수습 방안에 나서고 있는데 그 수습 방안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죠. 제2부속실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 때 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거였지만 실제로 그때는 그 대통령실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서 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폐지를 하고 부속실 안에 여사 담당 비서관 그 여사 담당 이 행정관급을 한 2명 두는 그런 방안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조직적인 일정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에 따라서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이것도 여야가 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하면은 바로 임명하겠다. 자, 이런 두 가지 수습 방안이 있고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15일에 네덜란드 코핑 방문해서 귀국한 뒤에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마 김건희 여사는 정상외교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언론과 여론 등 전반적인 의견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라도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을 잘 전달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기자회견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잘 전달하고 있다. 실제 기자회견을 할지는 이번 주 중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민께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러면 이번 주 중에 기자회견을 갖거나 아니면 기자회견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온통 화제는 이재명의 피섭이었죠. 피섭인데 피섭 일은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닥터 헬기 특혜 이용 그리고 병원을 옮겨서 부산대 병원을 패싱했다. 전국의 시도의 의사협회에서 일제히 비난声明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족들과 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데도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크게 불리한 핵심적인 논란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한다고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동아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석격범 당적 비공개 공방 정당 활동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한다 대 국민 알 걸린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법에 근거해서 비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당법에 근거를 해서 비공개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재명은 서울대 병원 입원 6일째인 어제까지도, 자, 오늘 그러면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 되는데 어제까지도 VIP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회복 중이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으로 식사를 하는 상태다. 현재 가족들만 만나고 있다. 서울대 병원 측은 감염이나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말 사이에 이에 대한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대표실 관계자가 조기 당무 복귀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추측성 기사를 쓰느냐. 그런 계획 아직 없다. 아예 말도 못하게 조기 당무 복귀에는. 자, 그리고 서울대 병원 측도 아직 뭐 주말 사이에는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 그래서 언제 퇴원할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자, 동아일보도 이렇게 씁니다. 2006년 5월 20일 선거 유세 도중 커트칼 피섭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상처 부위를 60여 반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후 사건 발생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퇴원한 바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60여 반을, 그리고 이 11cm 자상이었죠. 이 턱 부위에, 뭐 뺨 쪽에, 물론 이재명이 이제 목 쪽이긴 하지만은, 9mm, 그리고 1.2cm 자상, 9mm를 꿰맸다고 그랬죠. 9mm, 그리고 60여 바늘과 9mm. 어쨌든,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 만에 퇴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강폭 행보가 요즘 정가의 큰 화제거리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민심 미묘한 때 한동훈 첫 1박 2일 방문, 지역 순회 중 유일하게 하루 묵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0일과 11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을 하는데 취임 후에 각 시도당의 신년 인사회에 계속 순방을 했죠. 그래서 대전, 대구, 강주, 경기, 수원 당일 일정으로 방문을 했는데 1박 2일 방문은 부산이 처음이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이후에 나빠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오후에 부산을 방문해서 지역 청년 초청 일자리 현장 간담회, 당원 간담회에 참석을 하고 1박을 합니다. 1박을 하고 11월 오전에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엽니다. 그 취임 후에 지역에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현장 비대위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자, 그래서 부산 민심을 감안한 행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강폭 행보를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그리고 그 상황인데 이재명 헬기 특혜 이송 논란 속에서 엑스포로 나빠진 민심 달래기. 자, 이런 행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산 피섭과 연결시키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부산의 낙동강 벨트도 상당히 승부처가 되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기사에서, 사진이 있죠, 사진은 어제 서울 지난 주말입니다. 종로구 한 식당에서,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만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오늘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벌써.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가 나온 거죠. 김기현 대표 체제 때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갈지 안 갈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 주말에 한동훈 장관을 만나고 나서 단판을 지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계속 장관이 입에 붙어서 그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과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고 오늘 입당식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대전일보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 유성 어리기 때문에 대전일보에서 일면 톱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상민 국힘 입당에 대전 선거판도 요동친다. 대전 선거판도 요동친다. 대전 유성을 충청권 최대 관심 지역구로 급부상했다. 이상민 지역구죠. 그러니까 민주당 그 소속으로 유성을에서 5선을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말을 바꿔 타서 간판을 바꿔 달고 이번에 다시 출마 6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권 최대 관심 지역구로 급부상한 거고 민주당 비주류였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주류로 우뚝 서나 이렇게 대전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구가 7개가 있는데 전부 민주당 소속이죠. 뭐 박범계나 황운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대전인데 그 7개가 전부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 해서 교도보를 이제 확보를 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도 충청권 전체에 이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대전일보는 대전 7곳이 모두 민주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뿐이 아니고 다음 총선에서 이상민 효과가 충청권 전체에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대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된 내용이 하나 있었죠. 또 한동훈 관련 기사인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정숙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다가오니까는 인사를 크게 했는데 거의 뭐 폴더 인사를 했는데 김정숙이 모른 채 지나가 버렸다.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집권 때 한교안 그때 대표 그 야당 대표에게 패싱을 해버린 악수를 하다가 거기에서 싹 패싱하고 건너가 버린 그런 일도 있었죠. 김정숙 씨.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동훈 인사 패싱한 김정숙 여사 몰라서 안 받았나 알고도 무시했나. 자, 이날 DJ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지만 문재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또 직접 참석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평산마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 자리에서도 어떻든 흠집을 내고 그 비난을 하는 그런 말을 또 쭉 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사를 피했다는 논란이 제기가 됐다. 김정숙은 한동훈 옆에 있던 이종찬 강북회장의 인사에는 고개를 숙이며 목례로 답했지만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 인사에는 그냥 지나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 영상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정숙 여사가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잘 인사드리겠다. 상당히 대범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는 오늘 아침 새벽에 송출한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보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분석을 한 기사인데, 자, 제목은 절대 전화도 먼저 안 끊는다. 싸움닭 한동훈 달라졌어요. 법무부 장관일 때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았죠. 싸움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비대위원장 되고 달라졌다. 상당히 그 학습 효과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숙이 패싱을 했는데, 인사 패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도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잘 인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이죠.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화해, 겸손 모드를 선보이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검투사 장관이었지만 정치 입문을 계기로 정반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대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메시지가 급격히 부드러워졌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중대범죄 혐의자 이렇게 규정했던 이재명을 웃는 얼굴로 예방한 게 시작이었다. 이재명 피습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정치적 쇼로 규정짓는 강성 지지층에게는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야권에 손을 뻗는 듯한 발언도 많았고 충북 도당 신년 인사에서는 이런 말도 했죠.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에서 정답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도부 소속 초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랑 통화하든 절대 전화를 먼저 끊는 일이 없다. 겸손하다는 이야기죠. 지난달 29일에 비대위원 임명장 수여식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일일이 먼저 다가가서 허리 굽혀 인사한 게 회자가 됐다. 자, 이런 자세가 이상민 의원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민주당이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둘로 갈라지는 소리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DJ 마지막 연설이죠. 행동하는 양심 인용한 이재명, 이낙연 둘 다 같이 인용을 했는데 근데 두 사람은 이번 주 갈라쓴다. DJ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 기념식에서 DJ 정신 놓고 동상이몽. 이재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고민정이 대신 읽은 메시지에서 행동하는 양심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때다 이렇게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나가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이낙연은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연설에서 한 말은 아니고 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예정대로 이번 주 내에 탈당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번 주 내에 탈당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전 마지막 연설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당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에게 선택지를 주는 야권 재건과 확대의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낙연 신당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1월 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